네,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복귀왕 전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썰전 라이브 저희가 사실 카메라 들어오기 전에 유튜브를 얘기를 했는데 네. 예, 유튜브 편하게 네. 그런 매체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저희는 뭐 요거하고 19금 빼고는 편하게 솔직하게 다 아는 또 저희 안에 테이블 안에 왕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아, 복귀 왕. 앞으로 왕이 될 왕이 될 왕이 될. 점잖게 알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네. 이제 복귀왕 의원님께서 네. 의원님의 이름을 잘 발음 못하는 아나운서들이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왕자에 신경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이준석 징계 2주 뒤 결론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제 저녁 회의를 했는데요. 일단 징계 여부는 2주 뒤 7월 7일 날 다시 회의를 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포민유지 의무 위반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금 우리가 아직 의혹이 좀 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오신 거는 그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판단하에 징계 개시를 했습니다. 예, 일단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는 2주 뒤에 다시 논의를 하는데요. 측근이죠.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징계 절차 개시는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김재섭 비대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윤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우리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원외위원장이든 어쨌든 당적을 갖고 있고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때 열리는 게 윤리위원회잖아요. 예. 근데 애초에 건이 아예 안 된다. 이거는 뭐 심사조차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각하를 시키든지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예. 이거는 뭐 심사할 거리도 안 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윤리위에 제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저 사람이 이런 짓 한 것 같더라. 뭐 저 사람이 저런 것 같더라. 왜냐면 특히 이제 공천 과정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하는 그렇죠. 과정 속에서 윤리 제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심사할 건도 안 돼 하면 기각을 시키든 각하를 시키는 건데 이거는 심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하면은 이제 징계 절차 개시라고 해서 본안에 가가지고 이제 심사를 진행하기 시작한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내려졌다 안 내려졌다 얘기는 아니고 이제부터 징계 내릴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가 징계 절차 내릴 개시로. 만한 상황이 있어 보여서 좀 더 들여다보겠다. 제대로 그 들여다보겠다 얘기죠. 이거군요. 네, 그러니까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대로 들여다봤는데 의혹이 풀렸다 그러면 징계를 안 할 안 할 수도 수도 있는 있는 거군요. 네. 예. 그럼 절차가 개시됐다는 얘기지 징계가 개시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것도 잘 이해는 안 돼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김철근 정무실장이 가서 당시에 그 업자하고 얘기를 예. 나누고 7억 투자를 받게 해주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 각서가 공개됐잖아요. 예. 그게 사실상 이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걸 교사한 게 아니냐. 이에 대해서 이제 윤리위가 강한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어쨌든 성상납 논란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대표로서 혹은 당원으로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위반했다라는 것에 대한 심리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해 보여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건의 본류는 성상납이 있었냐 없었냐 이건데 그거는 지금 경찰 수사 중이긴 하나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이미. 예. 그게 2002년 3년 이 무렵 얘기 아닙니까? 때문에 그거를 다시 뭐 심의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잘 모르겠고
윤리위에서는 그건 이제 심의 대상이 아니고 근래에 있었던 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품위 유지 위반 여부를 심사하겠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항변은 예. 성상납은 없었고 성상납이 없었으면 증거인멸도 없는 거다. 근데 그 논리는 꼭 그렇게 꼭 뭐 이 정합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리위가 어제 그 김철근 실장을 불러서 저는 김철근 실장의 징계 그 개시가 이미 된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뭐 심사해서 의결해서 결정을 안 내도 김철근 실장한테는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제 참고인으로 참고인이었죠. 김철근 실장을 부른 거고 김철근 실장의 징계 절차를 이제 개시하겠다. 형사 절차로 얘기하면 입건하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7일 날 아마 이준석 대표 소명 자리도 마련을 했기 때문에 7월 7일 날 바로 결론을 낼지 아니면 한 번 더 윤리위원회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소명 듣고 나서 결론을 낼지 아무튼 이게 좀 장기화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그 의혹이 일고 있는 성상납은 2013년에 13 년에요. 대전에서 아이카스트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뭐 관련 공소시효는 지났고요. 그런데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있으려면 증거가 있었다가 돼야 될 거고 증거가 있었다가 되려면 성상납이 있었다가 전제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관련돼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까지 연결되면 사실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 뭔가 있어 보인다라고 윤리가 한 건 성상납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걸 의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애시당초 이 문제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의해서 제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유튜브에 상세한 내용이 이제 돼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그 주장한 일시에 그 해당 호텔에 투숙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투숙 이외의 추가적인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가세현 측 주장하고 이준석 대표의 주장하고 지금 많은 간극이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최소한 의심할 만한 상황이나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심할 만한 어떤 정황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특정한 진술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이 증거인멸 부분을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라고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김철근 실장은 참고인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거는 절차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윤리위가 받아들이게 되면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뭐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예. 같습니다. 다만 성상납 여부가 있다 없다라는 공방이 이루어지는데 그 객관적으로 그 호텔에서 투숙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비를 했던 업체가 있는 것이고 그 업체에 일정 정도 이익을 주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여당의 뭐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했든지 아니면 뭐 누가 얘기했든지 직전에 비대위원이었죠. 예,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로비를 받은 거죠. 이제 그것이 로비를 받았다 안 받았다 혹은 성상납으로 연결됐다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아마 끝날 수도 있어요. 지리한 공방으로. 그런데 문제는 새벽 1시에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서 이 당사자들 찾아가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뭐 상황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하면서 아마도 7억 그 투자 이 계약을 각서를 써주지 않았을까라고 현재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괜히 새벽 1시에 찾아가 가지고 7억 투자 받아줄게 라고 할 이유는 만무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관계자와 연결된 부분은 결국 김철근 정무실장이 만날 이유는 본인이 모시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건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닌 다른 건으로 해서 7억 투자를 우리가 해주기로 했고 또 어떠한 이유로 해서 새벽 1시에 찾아갔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김소연 변호사라고 그 성상납을 그 어떤 일종의 성상납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은 피해자인 거죠.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쪽에서 보면 계속해서 협박과 회유가 이어졌다라고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카스 대표는 지금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이 저 예. 각서를 써줬던 성상납을 당사자 해줬다라는 예, 의혹을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뭐 저 편지로 왔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리고 김수현 변호사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많다. 이것을 윤리위에 제출하겠다라고 하니까 직접은 안 받는다. 우편을 통해서 해라라고 해서 그럼 우편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그 자료가 간다고 하니까요. 진실 공방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진행될 것 같은데 문제는 경찰이 이거를 수사하는데요. 공소시효가 다 지난 거를 결국은 정치 수사인데 어느 편에 서서 누구를 들어줄 것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를 해서 그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정치 싸움에 경찰을 휘말리게 한 꼴밖에는 안 되는 건데 검사도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나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서 왕께서 왜 저에게 꼭 물어보십니까? 검사 출신이시니까 웃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경찰 근데- 입장에서도 웃기는 예. 상황이 된 것이고 그래서 웃기는 상황을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좀 종료했으면 좋겠는데 2주 동안 시간 준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한 좀 피를 덜 흘리고 수습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을 갖자라는 차원의 정치적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복기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그 딱 가세현이 주장하는 세계관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니 정말로 그쪽 저는- 시나리오가 정말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는 얘기했는데 세계관 똑같다 그러면 그렇게 복귀하는 얘기하면 안 그러니까 되고 그 객관적으로 세계관에서 정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잘 몰라요. 그 세계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랑 똑같습니다. 모르는 그렇게 사람이 말씀을 봤을 정정해서 때 드릴게요. 이렇게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 혹시 첫 가세현을 번째로 보신 건 아니시죠? 저는 뭐 거기 안 봅니다. 아예 거길 내 뭐하러 근데 봅니까? 그 시나리오랑 똑같아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도 가끔 바른 말 하나 보네. 전직 그 비대위원이 지금 유력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전직 비대위원으로서 유력 정치인 전혀 아닙니다. 유력 그래서 정치니까 여기 나와 아니, 있는 전혀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아니 저는 당시- 그렇습니다. 유력 정치니까 무슨 그 봐요. 그거는 감사드리는데요.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유력 정치인이라고 보기 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좀 전제가 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은 이 성상납 의혹 여부와 관련돼서는 이게 형사적으로 뭔가 입증 여부를 밝히거나 지금 당장 혐의가 밝혀져서 유죄 판단을 내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 이미 형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는 일단락이 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혐의로 사실은 이제 결단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 형사적으로 뭔가 입증할 수 없는 사안이라 그러면 이 사건이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형사 범죄의 시나리오도 완성이 안 되고 굉장히 빈틈이 많은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당의 명예를 손상했는지 여부까지 판단을 하니까 이게 스텝이 안 맞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2주를 연장한다고 하는 것이 애초에 지금 윤리위가 이 사건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일단 2주를 유보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윤리가 열렸던 228호에서 코 닿으면 그 닿는 방에 있었어요. 대표 방이랑 228호랑 걸어가면 30초입니다. 그러면 소명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이준석 대표의 항변도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시나리오를 재검증해 볼 수 있는 여력이 됐었는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정까지 있다가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벼랑간에 2주가 늘려놨어요. 그럼 2주 안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제보가 예. 더 들어옵니까? 그래서 어저께 가세현이 뭐 또 추가적으로 뭘 한다고 했었는데 뭐 했나요? 전혀 안 했거든요. 저는 이게 질질질 지금 이 상황을 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김재섭 비대위원 말씀은 윤리위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지켜보자로 밀어놓은 거다, 제쳐둔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준석 대표의 어제 반응, 윤리위 결론이 나온 다음에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이게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뭐 보도 자료로 본 것 외에는 제가 뭐 언론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때문에 오늘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예, 일단 이준석 대표는 왜 2주를 연기했는지 궁금증을 표시했고 아무 득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 이준석 대표와 가깝다고 평가받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망신 주기를
끌고 있는 거다라고 윤리를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윤리위가 제가 볼 때 자해 정치를 하고 있어요. 대표 망신 주기 정치를 하는 거죠. 사실 윤리위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이준석 대표 망신 주기를 해서 지지층이 충돌하다 보면 우리 당만 약해질 거 아니에요. 뚜렷한 결론도 없이 예. 계속 시간 끌게 하면서 망신 주기 하면서 지지층 충돌 유도하고 그래서 결국 당 자해하는 그래서 이런 예. 예, 자해하는 망신주기다라고. 근데 하태경 의원 같은 시각에서 저렇게 지금 윤리위의 행태를 본다면 윤리위가 대부분 외부위원이잖아요. 내부위원 같은 경우에 아마 유상범 의원, 그 국회의원은 한 명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대부분 예. 외부위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럴 동기가 있나요? 저거는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지침이 윤리위에 전달이 됐고 윤리위가 그걸 가지고 윤리 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정치를 하고 있다, 당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지금 비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배우는 누구냐? 윤핵관이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뭐 이런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일련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물론 이준석 대표도 일정하게는 원인 제공을 한 측면도 있어요. 당내 이런저런 갈등의 전선을 굉장히 지금 넓게 만들어 놨잖아요.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도 합당 때 한 약속 이런 거 가지고 최고위원 문제 가지고 충돌하고 뭐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그 이전에 정진석 부의장하고 그러나 대체로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이른바 이제 윤핵관들이 이게 선거도 다 끝났고 더 이상 당의 주도권을 이준석이 좌지우지하게 내비둘 수 없다. 예, 이제 이런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왜 이런 느낌이 더 드냐면 지금 어제 윤리위를 개최해서 심의하고 있는 도중에 두 가지 뉴스가 나왔어요. 하나는 아까 얼핏 얘기하셨던 김소연 변호사.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전 쪽에 무슨 지역위원장이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사사건건.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가까웠다. 네네 사사건건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을 했었던 예, 걸로 예. 제가 기억이 나요. 이분이 갑자기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씨의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접견하고 왔더니 이준석 대표 가까운 사람들이 회유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했다. 그 증거를 다 갖고 있다. 윤리위에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뭐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윤리 보고 나서 기자회견 하겠다 이러고 미뤘다고 하던데 또 한 가지는 경찰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다시 소환을 해서 예, 뭐 참고인 조사인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앞서도 얘기 나눴지만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경찰로서 이거를 수사할 필요성이나 이유나 동기가 없습니다. 근데 뭐하러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불러가지고 다시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건지 그 대목도 의아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정교한 기획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이심전심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모종의 판이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손 또는 발, 네. 입등이 있다. 뭐 이렇게 봐야죠. 예. 상황이 비상식적이에요. 왜 저를 보세요? 아니, 말씀하시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게다가 뭐 눈빛으로. 신평 변호사 예. 요즘 이제 보수 쪽에서 가끔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훈수를 두시고 셀럽이 되신 분은 이준석 쫓아내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윤핵관들하고 소위 가깝다는 분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방송 나가서 이런저런 패널로 그분들은 거의 범죄자로 봐요. 쫓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를 보세요? 아니 그냥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잖아요. 네. 혹시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뭐 참고인 조사를 김성진 대표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지금 윤핵관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대선 기간 동안에 가세연에서 이걸 폭로를 했었죠. 그리고 이 방송을 봤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당의 윤리위에다가 예. 이 문제는 반드시 심리되어야 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소를 했었죠. 그래서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그 건을 가지고 있었던 건이고 그리고 중간에 지금 이 김철근 실장이 이걸 칠억 각서요? 각서 투자 각서를 써준 게 또 가세연에서 추가 폭로가 됐었고 그러면서 또 당원들이 이걸 윤리위에 제소를 또 다시 했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대선하고 상관없이 지금 가세연 폭로 그다음에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당원들의 윤리 제소 이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었고 이양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대단히
이게 꼼꼼하시고 깐깐하시다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아마 본인의 성정과 본인의 원칙에 따라서 밝힐 것은 밝히고 명확히 할 것은 명확히 해서 이건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정상적인 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뭐 저도 진실도 모르겠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 요 논란이 있는 와중에 불과 한 열흘 전에 이게 지도부. 용산 예. 대통령실로 불러가지고 다 식사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당이 화합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윤핵관에 의한 어떤 배후 작업 이런 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결국은 관련되는 내용들 관련되는 당사자들 다 조사를 해보고 윤리위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야만 아마 이준석 대표도 만약에 억울하다면 본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고 예. 또 당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님도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 여권 내에 하태경 의원, 이준석 대표와 가깝죠. 하태경 의원도 망신주기다라고 이제 윤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뭐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하죠.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잘 걸렸어. 이게 나가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김재섭 비대위원님 보시기에는 윤핵관들이 이 기회에 이준석 대표가 나갔으면 하기를 바라겠죠. 이건 뭐 작업했다라기를 떠나서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핵관들이 아무리 제가 먼저 그 말을 했어야 되면 대답하시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는 게 예. 그래도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예. 나름 이제 선수도 높은 정말 선수 중에 선수들인데 예. 당 대표를 만약에 내쫓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거 데스매치거든요. 누구 하나는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하나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날린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타이트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가서 예. 이준석 대표가 확실하게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증거부터 증언부터 뭐 목격자 뭐 증거 아주 단단하게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형사적으로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황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에서 이건 진짜 큰 문제가 됩니다 하고 이 시나리오가 딱딱딱딱 맞아야 사실은 당대표라는 사람을 물러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당대표가 물러내는 방법은 전당원들이 투표해서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선수 중에 선수들이 어설프 시나리오, 윤리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당대표랑 데스매치를 한다는 거는 저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아니다. 네. 두 분은 윤핵관이 아무래도 능력이 이제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지는 충천한데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일들은 네. 세상사에 많습니다. 의지는 하고 싶으나 이 손발이 잘 안 따라줘서 안 되는 경우도 두 분은 있어서. 아무래도 말씀하시기 좀 불편할 거예요. 네.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세지 않습니까? 현실적 권력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표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고 좀 어려운 처지의 주제인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저는 뭐 성상납 문제는 모르겠고 그거는 뭐 수사가 되기도 어려운 문제일 텐데 이것을 좋게 무마하려고 뭐 본인 입장에서 한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빌미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는 어쨌거나 이걸 풀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은근슬쩍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인데 윤핵관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이준석 체제로 가는 것 글쎄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겠는데 약간 럭비공 같은 스타일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을 정비하려면 차라리 지금쯤 국민들에게 야단 맞더라도 지금 정비하는 게 빠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6월 예정된 어떤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을 그 과정까지 비대위로 간다 할지라도 이때는 당이 분란 속에서 치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앞둔 하나의 단일 대우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서의 당의 정비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국민들에게 회초리 맞는 게 더 편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런 판단들도 종합적으로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이준석 대표는 오늘 혁신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이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혁신위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대선과 지방 승리
선거의 승리를 넘어서서 확실하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초를 닦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뭐 혁신이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혁신이 뭐 출범이 됐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혁신위 멤버를 봤는데 지금 뭐 사조직 논란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예. 혁신위가 소위 말하는 친 이준석계 사람들이 많다. 이제 그래서 저도 명단을 봤는데 그 사조직 논란은 그냥 단번에 일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마 전까지 이준석 대표랑 거의 뭐 막말에 가까운 언쟁들을 벌였던 인사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 이제 그 전에 이제 국민의당 출신이신 인사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스탠스를 유지했던 우리 당내 인사들도 대거 포진이 돼 있어서 이것까지도 친 이준석계라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계가 아닌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사조직 논란들은 더 이상 혁신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주요한 근거는 안 될 것 같고, 막말을 주고받았던 분이 혹시 누군가요? 제가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좀 거친 언사들이 막말에 가까운이라고 했습니다. 막말에 거친 가까운. 언사들이 막 주고받아줬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도 계셔가지고 이것이 뭐 사조직 이건 아니고요. 그럼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뭐 잡음이 나고 당내에서 분란이 나는 거는 추후에 공천 과정에 일정한 룰이나 기준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다소 이런 잡음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시겠죠. 아마도 혁신위원회에서 그걸 할 거라고 보고, 최재형 의원도 아마 공명정대하기로 또 이름이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예. 투명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정당에서 혁신이라는 건 뭐 꼭 때가 있는 건 아니고 중단 없이 혁신하면 좋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새 정권이 막 출범해서 뭔가 그 새 정권이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돼주는 게 여당의 역할이고, 특히 이제 국회에서 대화 관계를 잘 풀고 법안, 예산, 정책 이걸 뒷받침하는 건데, 갑자기 이제 정당 혁신 이걸 꺼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과거의 그런 낡은 정당과는 좀 이 결별한 그런 어떤 혁신된 정당의 모습을 본인의 대표 임기 중에 만들고 싶다, 이런 의혹은 저는 뭐 좋은 거라고 보고 인정하는데, 근데 지금 공천의 기준, 룰 이런 거를 정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새로운 당대표가 내년 6월이면 뽑히는데 새 당대표가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이 이제 총선이나 이런 거 앞두면 조강특위를 하는데, 지금도 이제 조강특위 심사가 있지만 그것도 다 사실은 뒤바꿀 수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 혁신위를 밀어붙이는 저희에 대해서 이런저런 경계심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당내 갈등이 더 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이제 일부 보도에서 보면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마땅한 리더십이 없으면 내가 또 나오겠다라는 식의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 언뜻 비쳐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강한 견제가 들어가는 것 같고, 이른바 이제 윤핵관들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더 긴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결국에는 당내 주도권, 권력 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준석 대표 얘기 계속 해봤고요. 먼저 댓글 이벤트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앞서 어떤 분께서는 이준석 윤리위 관심 없다. 댓글 빨리 상품권 준 댓글 빨리.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분은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훌륭하신 분이 그분을 드려야 이분이 민생을 아는 분이에요. 그분 다 필요 없습니다. 민생이 이겁니다. 예, 민생. 예, 그분을 요즘 좋은 영화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런 좋은 댓글도 있었고요. 댓글 주시면 저희가 좋은 댓글 소개하고요. 그중에 무작위로 2명을 골라서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픽에 좀 관심 가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썰픽 끝나고 썰픽 내용에 대해서도 댓글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 보겠습니다. 네, 썰픽 보시죠. 2부터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식물 될 수 있나?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첫 검찰 정기 인사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2달째 없는 가운데 이뤄진 인사라 총장 패싱 논란이 나왔는데요. 전직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식물 총장이라든지 뭐 총장 패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뭐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년 전과는 말의 결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잠시 후 짚어보고요.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리 보시죠. 잡을 수 없는 손.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모습입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악수를 위해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었지만 이 대표 맞잡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배 의원이 이 대표 왼쪽 어깨를 살짝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데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배 의원이 손을 내밀지만 이 대표 손을 저으면서 거칠게 뿌리칩니다. 좀 빠른데요. 배 의원은 이 대표의 손이 아닌 손목을 잡았다 놓고 이 대표는 배 의원과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배 의원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깨를 탁 치고 지나갑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좀 그렇게 심각한 장면은 아니더라고요. 약간 웃더라고요. 최근 당 혁신이 운영 방향과 최고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부딪힌 두 사람. 그래도 여전히 아직 앙금이 좀 남아있는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오늘 썰픽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찰 인사권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쭉 검찰 인사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고검 검사급, 그러니까 검사장급들의 인사를 했는데 총장이 공석이에요. 총장이 물론 이제 총장 직무대리가 있긴 있지만 공석인 상태에서 장관이 다 인사를 해서 이건 총장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총장일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전형적인 저는 이중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인사를 할 때 인사협의를 둘러싸고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장소에 대해서까지도 말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사실상 협의가 안 됐다는 취지로 굉장히 큰 불만을 터뜨렸고 저는 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전 장관 간의 갈등은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근데 지금 검찰총장이 아예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인사를 한 거죠. 결국 내가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아는 전 검찰총장 출신에 더구나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을 잘 아는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예. 자기가 어쨌든 그 중심에 서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중심에 서 있을 때는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문제다라는 식의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봅니다. 자꾸 눈빛을 피하세요. 아니 근데- 좀 그렇습니까? 조금 더 이따 얘기하시고. 양심이 있으셔가지고 아니 네. 반론을 좀 말씀해 보세요. 아니 대검 차장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검 차장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목소리도 좀 크게 해주세요. 말씀이 되는 말씀을 김진호님. 하세요. 대검 차장이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지금 뭐 가당키나 한 말씀이세요? 아니, 가당하죠. 뭐. 그래서 아마 그 대검 요새 이번에 그러니까 승진한 검사장 등 상당수가 예. 대검 검사장으로 보임을 했었거든요. 보면. 저 보지 마시고 방송국에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총장 직무대행 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이 아마 상당 정도 의견을 개진을 했고 그 의견이 대체로 아마 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인사가 됐다. 지금 이렇게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대검 차장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만나는 장면 하나 뉴스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인사 협의를 했으면은 그 만나는 장면이라도 뉴스에 나왔어야죠. 그게 근데- 무슨 인사 협의입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가령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추미애 장관 때 이제 인사협의를 했냐 안 했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박범계 장관은 그 화면에 잡히는 모습을 인위적으로 작출을 했지 않습니까? 화면에 잡혔지만 단 하나도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안 들어줬거든요. 예. 근데 실은 요 논란이 되기 이전에 그 전에는
호텔방을 잡고 하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만나서 따로. 하든지, 아니면 장시간 전화 통화를 하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보면. 그리고 그런 그 내용 자체가 협의하는 과정이나 프로세스 또는 구체적인 모습이 화면에 잡힌 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충분한 협의가 과거로 돌아가서 있었다라고 예.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대검 차장의 아마 의중이 상당 정도 반영된 인사다. 저도 그렇게 총장 들었어요. 직무대리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네, 네. 보시는 거죠. 네. 김병진 의원님께서 양심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예. 생각보다는 많이 김병진 없으신 것 의원께서 같습니다. 매끄럽게 이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그 앞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히 워딩으로 이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총장은 식물이 아니죠.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차피 검사의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침 얘기고요. 약 2년 전에 2020년 가을 얘기입니다. 요때 검찰총장일 때 국감장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인사권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걸 말하는 것이지. 얘기도 못 합니까? 예, 저희가 생물 분류 계통에 따르면 동물에 속하긴 한데 아니 근데 저게 당시에는 식물 인사권이 없으면 식물이라고 규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보면 당연히 지금 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지금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인사에 관한 추천 예. 이거를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느냐. 또 이제 검찰처법에 의하면 이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 인사를 하라고 돼 있으니 예, 그렇죠. 예,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은 이제 검찰총장의 법적 권한이고 거기서 실제로 얼마만큼 이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느냐가 각각의 정권이라든지 또는 그 정권에서 그 검찰총장과 대통령과의 관계 또는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 이런 묘한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달랐어요 보면. 근데 문재인 대통령 초반에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있을 때는 사실은 중앙지검의 차장이나 부장들 인사를 하는데도 실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을 꽤나 들어줬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검찰총장 막 임명됐을 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제시하는 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상당 정도 받아줘서 수사 전. 예.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돌변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인사 추천은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사들만 전면적으로 지금 이게 대검에 보입을 자꾸 합니다. 과거 얘기하실 거 없이요. 네. 지금은 아예 검찰총장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상관없다. 내 검찰이고 우리 검찰인데 이거잖아요. 때문에 내 의중대로, 우리 의중대로, 소위 말하는 이 윤석열 사단의 의중대로 다 인사해놓고 검찰총장은 대충 이제 연조되는 사람 안 치면 된다. 이거나 아니면은 검찰총장을 이러저러 물색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예. 아니 한동훈 밑에서 바지 사장 하느냐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거나 둘 중 하나죠. 일단 그게 뭐 아니고서 그런 이 상황이 경우는 이해가 됩니까? 예상이 되죠. 총장을 이제 시켰는데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 인사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러니까 사실 대검 충성도 같은 참모들까지 건 다 떨어질 수가 한동훈하고 있죠. 대통령이 인사를 해버리면 총장이 들어와가지고 뭘 할 앞서 수 있어요? 국경 의원님께서 계속 발언권을 요청하셔가지고 안 시키는 줄 알고 야당이라고. 눈이 반짝반짝하십니다. 아니 그냥 겸직하시라고 그래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겸직하시라고 법도 고쳐가지고 이것도 뭐 대통령령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건 보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 너무나 비상식적이에요. 검찰총장 임명할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있었고요. 지금 국회 핑계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국회 열렸을 때도 안 했어요. 국회 핑계를 대려면 또 국회를 공격하고 싶으면 검찰총장 내정자를 놓고 그 내정자와 인사협의하는 모습 보이고 그러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훨씬 더 득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반영해서 마음대로 인사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한동훈 장관보다 기수가 더 위인 검찰총장을 모셔와야 형식적으로라도 검찰 조직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으니 그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인사하기 전에 그분 모셔오면 또 모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도 일정 부분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를 하려고 검찰총장을 미루고 있다라는 것이 합리적 추론인 것 같고요. 예. 저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인이 검찰총장 때는 식물총장이 가능하고 본인이 대통령일 때는 이제 검찰총장은 수사만 하면 되니까 수사하는 거는 식물총장 아니니까 제가 식물 아닙니까? 예. 정말로 우리 국민들 우습게 보는 발언입니다. 이제 그때랑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좀 이런 점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검찰과 관련된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검찰의 독립성이었거든요. 검찰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산권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도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사 때도 그랬고 뭐 국정감사가 아니라 어쨌든 국회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 검찰의 독립성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본인이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을 거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아니 그거 과거에는 총장 패시하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무슨 연관이 드리면 있습니까? 아까 전에 식물총장이니 뭐 이게 뭐 검사들의 인사권 남용에 결국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행정부 안에 그러니까 사법부 안에 지나치게 검찰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어떤 조치들이고 그거에 대한 우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은 독립성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식물총장이 될 거다, 검찰의 독립성이 지나치게 약해질 거다라고 하는 우려들은 사실은 좀 그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전과 그전의 우려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예. 바뀐 건 하나예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 된 아니요, 것 이제 독립성을 확보해 이외에는 주면 그 바뀐 게 없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처럼 또 하나는 각 부처 주요 기관장으로 검찰 출신이 갔다. 사실 저희가 라는 시간이 거예요. 지금 다룰 게 오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얘기도 좀 해봐야 돼요. 경찰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경찰하고 검찰을 왜 이렇게 다르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부에서는. 네. 정말. 자꾸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얼마 전에 경찰 치안감 인사 중간에 2시간 만에 사상 초유일인데요. 그제 나왔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기문란이다라고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치안감 인사가 2차례 발표가 됐잖아요. 네. 혹시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2시간 만에 언론에 공개된 치안감 이상의 인사 내용 중에 7명이 바뀌었고요. 경찰에서는 착오가 있었다. 행정 실수다라고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발표를 하냐라는 거였는데 경찰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했다. 확정된 걸로 행안부에서 나오면 확정된 걸로 간주를 해서 대통령 재가 나기 전에 형식적 재가가 나기 전에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예전에 그렇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한두 번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꾸준히 그런 식의 관행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그 부분도 한번 냉철하게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분명한 거는 대통령 재가가 안 났는데 발표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그 관행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 어쨌든 행안부 공무원하고 경찰의 인사 담당자하고 이 두 분의 공무원들이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인지 간에 문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 아마추어 정부에서도 범하기 어려운 실수를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경찰은 인사공고 공식적으로 나면 그 다음 날부로 바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발표하면 짐 싸야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내정이 확정되고 나면 미리 내부 통보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찰 인사 관례대로 청와대 일종의 과거에는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과 다 협의가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인사 검증을 해야 되니까 끝나고 나면 그 안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해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이제 그 인사 통보를 미리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 인사안이 나왔어요. 그 행안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의 인사 프로토콜로 볼 땐 미리 내정 전달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2시간 만에 바뀝니다. 이것이 누구 공무원의 단순한 실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뭐 인사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법무부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혼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혼선이 생긴 것을 누가 컨트롤해 줘야 되냐면 청와대 인사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그 발표도 이렇게 바꿔라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공무원들이나 혹은 지금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기문란 의혹까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이면 저 주무장관, 행안부 장관 그만둬야 되는 것이죠. 책임을 지고. 그런데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실수다.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면 검찰은 우리 정부의 검찰이 됐다. 경찰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기문란을 버블이 저지르고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해가지고 다 어쨌든 경찰 인사권이고 감찰권이고 예산이고 손에 넣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경찰 공무원이 13만 명이에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무슨 다 문재인 정부 편이거나 그렇다고 다 이 정부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 정부 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민심 위반은 저런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아니 어느 정부의 경찰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과오를 저질러도 저지르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국기문란을 했어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문책도 행안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문책을 해야 될 문제지 저렇게 남 얘기하듯이 마치 원전 그 탈원전에 대해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하듯이 저렇게 얘기할 문제냐는 거예요. 일단 물론 현재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청장이고 다음 달 말에 임기가 끝나지만 일단 경찰 전체, 행안부 전체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고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죠. 혹시 그렇습니다. 아니 예. 아직까지는 반박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 예. 그 뭐 우리가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일선 공무원들의 실수다라는 정도로 일단 뭐 중간에 또 사실관계들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숨고르기 필요한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다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게 아주 눈길을 끄는 모습들이 있어서요. 앞서 강정 아나운서의 프레젠테이션으로도 봤는데요. 국민의힘 오늘 최고위원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진으로 나오니까 뭔가 마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간에 사진을 몇 장, 지금 이동하는 사진입니다.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도 있고요. 사진 기자들이 정말 사진을 잘 찍은 것 같아요.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손을 내밀었는데 나 당신이랑 악수하기 싫어라고 뿌리치고 싫어라고 다시 잡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 모션이 나온 겁니다. 나중에 앉을 때 툭 치고 가요.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용으로는 좀 부적합한데 치사 빤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악수 한 번 안 하니 뭐 이런 느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원래 음악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저 사진을 음악을 입히자고 했었는데 탱고 음악을 입히면 사진이 확 이해됐을 뻔한. 여당의 지도부에게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귀엽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몇 분께서는 애들이냐 뭐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아니 저분들이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감정을 안으로 숨기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원래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칼 들고 웃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분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젊고 그렇게 이제 속마음과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게 잘 못하고 그런 면에서는 뭐랄까요? 뭐 어쨌든 저걸 보면서 또 눈살 찌푸리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솔직해서 그런 면에서 좀 귀엽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저는 손을 배현진 최고위원을 내밀었거든요.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있었고 이준석 대표가 악수를 거부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준석 대표가 조금 수세에 몰리는 상황 아닌가라는 느낌도 상상입니다. 상상도 좀 들고요. 비대위에 있었던 김재섭 비대위원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거요. 네. 이준석 대표랑 그 배현진 최고랑 되게 앙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앙금 있죠. 박원석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뭐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그 가장 사이가 안 좋다고 알려진 안철수 대표랑도 덥석덥석 악수 잘합니다. 예. 요새. 근데 이제 배현진 최고랑 저 정도로 악수를 거절한 거면 제 생각에 정말 앙금이 좀 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거기까지 제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그 윤리위가 열리고 예. 상당히 지금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는 그 모습이 예. 마치 나를 비웃는 듯하게 이렇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뿌리치는 모습 보이고 뭐 그랬는데 뭐 젊으니까 순수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젊어도 여당의 대표이고 여당의 최고위원들입니다. 예. 국민들 걱정하실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충돌하는 모습이 여러 번 노출됐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체급을 올렸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친문 불출마. 그러면 이재명 의원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 다음 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저희가 댓글 이벤트 해야죠. 영화표 2장씩 2세트 오늘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 패널 관련해서 왔던 댓글들 보면요. 김주땡님께서 김경진 의원님 관련해서 주셨습니다. 항상 윤 대통령 쉴드 쳐주는 김경진 의원님. 대변인으로 쓸만한데 지금 장관 자리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변이 안 됩니다. 장관 자리 노리고 계시고요. 뭐 믿음이 배신감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걸 좋아할 것 같아서 읽어드린 겁니다.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보셨으면 새롭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빠서 볼 시간이 없으시죠?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우사님께서 김재섭 비대위원 관련해서 멘트를 주셨습니다. 운동하시나? 운동하죠. 예. 했고 지금도 하고. 미식축구인가요? 럭비 선수였죠. 네. 운동하시나. 그다음에 라니 땡님 복주왕님 팬입니다. 하하하 이렇게 딱 주셨네요. 내용이 없네요. 깔끔하네요. 라니 짱님께서는 다음번에 내용도 같이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난처한데 내용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리 국님께서 엉겹결이 입고 보니까 나가리 국입니다. 박원석 의원이 목소리가 너무 좋고 설명도 잘하시고 근데 듣고 있으면 잠이 조금 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분 영어로 쓰셨네요. 프레젠트님. TV로만 보다가 여기 처음으로 와요. 앵커님 팬 됐어요. 제가 뉴스 구독을 할 줄이야. 하하하. 저희 작가가 저한테는 이런 것만. 본인한테 굉장히 좋은 댓글을.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그러면 사회자 하십시오. 식물총장 논란 관련해서 카라에 있는 님께서 아주 좋은 댓글을 주셨습니다. 식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볼 땐 촌철살인이어서 이분에게 영화상품권 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저희가 자꾸 식물을 좀 비하하는 발언들이 계속 있었어요 오늘. 그렇죠.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뭐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계인님 누가 검찰총장 하냐 어차피 바지 사장인데 나라도 쪽팔려서 안 하지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밥 노블레스님 저한테 영화 관람권 주시면 썰전 시청사수 떡상합니다. 이걸로 영화 관람권 받고 싶다. 이렇게 노골적인 건 못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THK님 난 2장 줘도 같이 갈 사람이 없어. 2분 들어갑니다. 네, 잔인하다. 오늘도 영화상품권 넉 장 다 쌌습니다. 6만 원 갖고 참 재밌는. 주제 한번 갔죠. 이재명 의원의 이 당권 도전 여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어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민주당의 비전과 과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했고요. 전해철 의원과 함께 당권 도전이 유력시됐던 역시 친문 홍영표 의원도 불출마 고민 중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친문 김종민 의원의 얘기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체 민주당 정치의 실패에 대해서 예. 책임이 있는 분들이 누구냐? 사실은 180명 의원 전체죠. 근데 전체가 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적어도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나서야 될 분들이 누구냐? 홍영표 의원도 역시 친문의 맏형격이자 유력 주자로 꼽히는 분인데 홍영표 의원도 예. 혹시 고민 중이실까요? 아마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복경님이 질문이 많으니까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재명 의원을 향한 압박이죠? 압박 플러스 또 순수함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박만 갖고 있으면 오히려 반발이 생기는데 저는 그 순수함, 당이 지금은 화합할 때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첫 번째이고 또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는 인사들 모두 다 불출마해서 이번 전대가 화합의 전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홍영표 의원도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재명 의원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요. 아직까지도 가타부타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을 안 내리고 정말로 순수하게 의견을 다 듣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짧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김한길 대표의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재명 의원도 사실 출마할 이유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데 과거에 김한길 대표 시절에 문재인 당시 그 이전 후보를 흔들기를 너무나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 준다면 저는 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당권 다툼과 관련된 있던 분쟁들은 좀 일찍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막고 뭔가 당내 화합을 위해서 합의하에 어떤 결론을 맺으려면 아예 전대를 하지 말고 전권혁신 비대위로 가든지 아니면 합의하에 누구를 세웠어야죠. 근데 이재명 의원은 개항을 출마할 때부터 이미 이제 자기 로드맵을 그리고 나온 건데 거기다 자꾸 명분론을 들이미워가지고 심지어는 물귀신 작전까지 써서 저거 막을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저 얘기가 별로 힘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재명 의원의 명분에 이런저런 기스를 내고 이쪽에서도 이제 출마자들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그게 과연 이게 좀 전략이 있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 차라리 저러느니 진짜 얘기가 되는 대항마를 세워가지고 1대1로 정말 이제 노선이 다른 게 뭔지 당의 혁신을 위해서 누가 더 좋은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경쟁하는 게 낫지 너무 지지부진한 얘기 같아요. 김경진 의원님 한 말씀 짧게. 복경 의원께서 나가서 대표를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볼 땐 유력한 꼴찌할까 봐 못 나가겠습니다. 무슨 왕인데. 전 당권은 왕과는 좀 달라서. 아니 당권을 하고 이제 왕이 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사랑만 스쳐간 얼굴이지만 내 마음 흔들리는 갈대처럼 순간을 영원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간직하진 못했겠지. 네, 이성대 뉴스 설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그분이 당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당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헛헛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한두 가지 사건은 당은 그렇게 수렁으로 빠지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자의 길을 가시든 아니면 구급 공무원을 보시든 그쪽 길로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구급 공무원이나 해라. 자, 썰전 라이브 반고정 패널 정봉주 전 의원이 누구한테 저런 얘기를 한 거죠? 네, 바로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한테 한 얘기입니다. 지금 박 전 비대위원장 지방선거 패배한 이후에 물러났다가 이번 주부터 그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또 공개 언급이 늘자 이에 대해서 박지현 전 위원장을 향한 또 비판, 당내 비판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은 박지현 의원이 비대위원이 물러났으니 당 문제 이제 신경 끄고 원래 하려고 했다는 기자나 다른 거 하라. 근데 고급 공무원 얘기도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요즘에 민주당 관심사는 과연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올 거냐 말 거냐잖아요.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정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도 관심사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철험회를 강하게 저격을 하면서 전당대회 출마하는지 여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성 팬덤, 내로남불 이런 걸 공격하고 특히 그 철험회의 어떤 검수한박 태도들 또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해체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라기보다는 전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나와 봐야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나왔다가 괜히 떨어지는 그런 수모나 창피당하지 말고 다시 바닥서부터 박지원 나이대나 경험대로 보게 되면 기초위원 나가도 좀 쉽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위원서부터 차근히 정치 경험을 쌓으라고 정치 선배로서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쨌든 9급부터 해라. 나이를 봤을 때 기초의원부터 해라. 뭐 솔직히 뭐 이런 충고는 요즘 MZ세대들이 받아들일 때는 뭐 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참고로 9급 공무원은 젊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요새는 40대, 50대 후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바늘구멍이죠. 되게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한 당내 공격 뭐 좀 예사롭지 않은 게 오늘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철험회가 대대적으로 뭐 반격을 한다고 할까요? 자, 김남국 의원도 날석에 공격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팬덤에 취한 건 오히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은 본인 팬덤에 치여가지고 막 춤추면서 남한테는 팬덤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 아닌가라는 이준석 당대표보다 훨씬 더 발언이 굉장히 좀 아집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보다 더 심하다라는 게 당내 평가인데 자, 같은 철험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도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을 그렇게 이끈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론가처럼 얘기하는 거는 무책임하다. 또 게다가 당의 정체성과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도 같지 않은데 고민 없이 그저 뻔한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추앙받고 있는 모습을 본인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혹평을 했습니다. 자, 박 전 위원장이 철업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했고 최 의원의 징계와 사과 요구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핵심 인사도 아니고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실 갑자기 또 등판을 해서 날을 세우는 것도 약간 해석의 여지가 남겨둘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등판하는 것이냐. 예, 보신 것처럼 주로 이제 친 이재명 의원 측 인사들이 많이 날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러느냐? 뭐 그렇다고 해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위상이 상당히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갑자기 이 시기에 박 전 위원장이 등장한 그 배경에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박 전 위원장 뒤에 반 이재명 세력 측이 손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에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70년대생, 이른바 97세대들이 리더십을 교체해야 된다. 뭐 세대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비이재명 측은 옹호를 하고 있지만 자,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이재명 의원은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뭔가 노림수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20대인 박지원 전 위원장마저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 세대 교체론에 탄력을 더 붙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박지원 위원장은 대선 직후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고 됐습니다. 친 이재명 인사라고 불려왔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과 달리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 이재명 의원과 거리두기라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의원 지지층에서는 뭐지? 박 전 위원장 자꾸 왜 그러지?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특히 지금 이재명 의원과 가깝다고 알려진 게 당내 처음 철험회지 않습니까? 철험회, 또 그 철험회 핵심인 최강욱 의원의 그 징계에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의원의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제 뭐 갭이 더 거리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사진이 하나 이재명 의원 팬클럽에 올라왔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팬클럽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모습이 진짜 모습인데 마치 국민의힘 후보인 것처럼 저렇게 그 편집을 한 사진이 같이 올라온 겁니다. 우리 편이 아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자, 반면에 이제 이재명 의원과 좀 거리를 두거나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려는 반 이재명 쪽인 사람들은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단점을 넘어서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분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박지원 전 위원장을 둘러싼 민주당 내 날선 공방전 그 밑에, 그 밑바닥엔 차기 당대표가 이재명이 나갈 수 있느냐, 이재명 의원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깔려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분석인데요. 결국에 이제 당내 차기 권력 구도 친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이 내부 권력 다툼이 박지원이냐 철호매냐라는 이런 대리전의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8월 말 전당대회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과연 야당, 민주당 지금이 그럴 때냐, 이렇게 한가할 때냐라는 그 원로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은요, 철험하고 무슨 최강욱 의원 징계고 관심 없어요. 뭐라 하겠습니까? 수투핏, 바보야. 경제야, 경제. 예. 지금은 경제입니다. 민생 문과고.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수습해서.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급 공무원이나 해라 라고 했는데 박지원 전 위원장 다시 정치에 등장할지 아니면 9급 일반직 공무원에 도전할지 앞으로 관전 포인트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민주당에서는 1박 2일 워크숍이 시작되는데 스투핏, 중요한 건 경제야. 이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논의를 좀 잘 거쳐야 되겠어요. 이성대 뉴스저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님. 오늘 민주당 1박 2일 워크숍이죠? 네, 이제 방금 전에 막 워크숍이 시작을 했고요. 예. 워크숍 하는 도중에 잠깐 나와서 인터뷰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또 민주당 내용을 잘 말씀해 주시려고 워크숍 중에 지금 잠깐 나와 계신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 뭐 개파 갈등이랄지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워크숍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허심탄회하게 많은 그 의원님들께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옷도 이제 되게 편하게 입고 오신 것으로 보이고요. 워크숍 하게 되면 대개는 지난번 저희가 했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문가들의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워크숍을 보니까 주로 의총장에서의 자유토론 형식 그리고 모둠 형식으로 선수별로 이게 처음에 저희가 입장할 때 추첨을 했는데요. 조별 토론하는 형식으로 해서 의원들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 중심의 워크숍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유로운 토론. 요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분위기가 어떨지 뒤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례로 이런 겁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 34명이 어제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은 전당대회에 나서지 마라라고 그랬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어제 그 민주당 재선 34명의 성명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제 그렇게 해석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어떤 특정 개인에게 이렇게 탓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결국에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어떤 선거 패배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다음에 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인적 어떤 개인의 어떤 탓으로 돌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의 어떤 쇄신과 혁신 방향을 잘못 잡고 갈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나오라 나오지 말라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주장 같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체 국민으로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재명 출마론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5대5 정도이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약 80% 가까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출마론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여론이 높은데 이런 과정에서 특정인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배제하는 주장은 좀 적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만약 그 정말 민주당의 책임을 지고 쇄신과 통합 뭐 이런 혁신의 방향을 논한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나와서 당원과 국민에게 선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책임 있는 사람이 패배의 책임자는 나서지 마라라고 재선 의원들의 상당수가 의견을 모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적절하진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히나 그 패배의 책임을 어디까지 선을 긋는다는 것 자체가 모호합니다. 대선 후보만 책임이 있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지난 대선의 평가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봐서 문재인 정부에 입각했던 사람으로 책임을 볼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본부장급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다양하게 그 책임에 대한 책임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정치인 소수 몇 명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묻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과거에 뭐 정치권에서 그렇고 그게 뭐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선거 패배나 또는 어떤 일이든 뭔가 실패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지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책임을 지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비대위가 물러날 때도 비대위가 이렇게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비대위가 오히려 이렇게 그냥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라는 주장이 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는 방법과 형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과거의 어떤 그 예전에 꼭 그래 왔으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의 여러 여론 그리고 또 당 밖에 당 안에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좀 신중하게 경청하고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국 의원님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수행실장도 했었고요. 이른바 7인회로도 불렸고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시잖아요. 국민과 더 가깝고 저희 지역구 주민들과 더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재명 의원과 좀 얘기를 많이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뭐 자주 소통하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가장 큰 현안은 전당대회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당대회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요. 예. 이제 막 그 국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국회 돌아가는 현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이야기 나눈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당대회 룰 아니면은 이재명 의원이 내가 출마를 하는 게 맞는지 또는 안 맞는지 또는 당내 본인의 출마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얘기들은 서로 안 나누시나요? 아니요, 나눴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거시기도 하고 전화 걸어서 의원님들 회관 사무실에 대부분 계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또 많은 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더 집중적으로 더 폭넓게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돼서 당내 비판적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도 지금 이재명 의원이 많이 듣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 이른바 뭐 일부에서는 계양산 선언이라고도 하던데요. 지난 주말에 권리당원의 비중을 전당대회에서 높여야 된다. 이런 것도 정치권에서는 사실 출마에 비중을 둔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 여의도에서는 이제 어떤 정치인의 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 자체를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발언의 맥락이나 나왔던 그 질문의 취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전당대회 출마 룰에 대한 거나 전당대회 출마 선언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개항을 해 그 권리당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권리당원으로 좀 많이 참여해달라라는 그런 취지가 강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치적 지향점을 같이 가진 어떤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이게 정당이 잘 되려면 당원들이 자발적인 어떤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이 당을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이 당원이기 때문에 이 당원의 참여와 이 정당 안에서의 어떤
당원들의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김남국 의원님 관련돼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고위원회 출마하십니까? 이제 저는 아예 지금 지역에 집중하고 있어서 보좌진도 한 5개월 전에 그 서울에는 전화 받은 최소 인력 빼고는 다 같이 내려와서 거의 지역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최고위원을 출마하게 되면 저희 지역 주민들과 우리 당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더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바빠지는 그 바쁜 최고위원에 출마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최고위원 지도부는 어쨌든 당의 쇄신과 혁신의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냥 이런 막연한 그런 어떤 청사진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뼈를 깎는 이런 어떤 혁신을 위한 노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인지에 대한 고민은 현재 숙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쭉 말씀하셨는데 들으면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 결심은 안 섰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안 나가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고요. 많이 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제 정도의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바뀌었네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번에 스튜디오로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숍 내용이랑 제가 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